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방 공휴일에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네요. 아, 괜찮습니다. 전화로 하셨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켓까지 다 갖춰 입고 오셨습니다. 전화로 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이 듣는 분들한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받으셔야 돼요. 자,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혼자서 가장 하기 쉬운 형태, 이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2명 이상이 동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자고 보면은 돈도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좀 복잡하지만은 두 사람 이상 하는 그 형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두 사람 이상 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파트너십 같은 것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파트너십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감이 팍 안 들어와요. 그게 한국 사람들 정서가 파트너십 하면은 항상 언젠간 깨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 동업이라는 것에 대한 네거티브한 인식이 많아.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더해요. 형제간의 동업 그것도 깨졌다. 그다음에 뭐 부자지간에 하는 동업 가장 친한 국민학교 친구하고 했는데도 깨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 네거티브한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코퍼레이션, 뭐 LLC, 파트너십 이런 두 사람 이상이 하는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데다가 텍스 리턴을 많이 했냐 그러면은 파트너십이 생각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 한인 사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미국 사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사회들은 파트너십, 파트너에 대한 다른 감정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요. 그 직위에 대한 인플레가 심합니다. 아, 그렇겠네. 네. 누가 사장, 대표가 되느냐. 사장, 그다음에 전무, 그다음에 상무, 네. 이사. 은행은요 2, 3년 지나면은요 어시스턴트 바이스 프레시던트예요.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10년 정도 돼야 바이스 프레시던트인데 어시스턴트 바이스 프레시던트는 뭐 작게는 2, 3년, 많게는 4, 5년이면 전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프레가 많고 어디 가서 내가 사장이라고 말하자, 내가 동업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나 봐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상대방 가는 사람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 동업자에 대한 네거티브, 아까 말씀드린 이 네거티브한 인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걸 좀 많이 피하지만은 오늘은 그런 형태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것도 설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파트너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비즈니스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물어줄 때 다 개인 재산까지 다 털어서 물어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게 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은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라고 불러요. 내가 10만 불을 여기다 투자를 했어. 친구하고 같이 10만 불, 20만 불 했어. 그러다가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뭐 50만 불 손해 볼 수도 있고 소송에 걸려가지고 100만 불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내가 물어야지. 회사에다 투자한 금액만 날려버렸으면 좋겠어. 나 10만 불 투자한 거 내가 없는 걸로 취급하게 하겠어. 근데 내가 집이 좋은 데가 있어. 베벌리힐에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이 있어. 거기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코퍼레이션이나 S코퍼레이션이나 LLC는 완벽하게 라이빌리티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또 두 번째 문제고, 다른 문제는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케이스는 다음 기회에 또 그러니까 코퍼레이션이다, LLC는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파트너십 하면은 뭐 제너럴 파트너십이 있고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있고 뭐 또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파트너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무한 책임. 네,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 여기서 생기는 모든 로스. 네. 무한 책임은 끝이 없다는 끝이 얘기가 없다 아니라. 이거죠. 네.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갚아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지 않죠. 그 비즈니스 하기가. 그게 제너럴 파트너십이야. 네. 근데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지만은 그런 문제에서 예를 들면 어디까지 한계를 지어서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 되죠. 그럼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이라는 건 또 뭐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뭐 CPA나 어터니나 그다음에 그 건축가들은 상대방 파트너가 잘못했는데 나까지 혜택을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옛날에 빅 4라고 하는 지금의 빅 8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큰 회계 법인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나는 거기에 그 사람이 한 회계 감사에 전혀 관여도 안 한 다른 파트너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그래서 CPA, 어터니 그다음에 일부 건축가들도 문제가 생길 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건축 시공을 했는데 나까지 다 혜택을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 가지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A 코퍼레이션을 하지, S 코퍼레이션을 하지, LLC를 하지. LLC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내가 시간을 내서 그건 따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합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깨지면은 골치가 아프긴 좀 아프겠네. 이 장단점이 뭐예요? 첫째, 두 사람 세 사람이 평상시에 인간사도 어떤 문제가 있잖아. 진보냐, 그다음에 그 리버럴이냐 하는 것 갖고도 싸우고 와이프하고 남편하고도 시시껄렁한 일 갖고도 싸우는데 돈의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왜 싸우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의사결정이 복잡하니까 50대 50 보지 말고 나는 많은 것을 기여하잖아. 나는 많은 노하우도 있고 돈도 많이 냈고 그러니까 나는 51%, 너는 49%. 그러면은 49%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51%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는지는 모르지만은 49%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열등감에 들어 있어요. 요즘은 또 돈을 쓰는 문제도 옛날에는 체크로 쓰면은 다 여러 사람이 회람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써가지고 경리가 체크를 만들어주면 썼잖아요. 요즘은요 회사가 딱 만들어지면은 나도 파트너, 이 사람도 파트너야. 한 사람 앞에 전부 다 데비카드 하나씩 줘. 네. 데비카드 주면은요 개인 경비와 회사 경비가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죠? 접대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내가 친분의 와이프하고 관계인데 밥을 식사냐. 먹는데 이게 접대냐? 내가 어머니를 접대를 해주는데 이게 그 회사를 위한 접대냐 네.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가 상당히 많아서 그 선을 긋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돈을 같이 협력을 해서 20만 불을 조달하는데 두 사람이 조달하니까 쉽다. 그다음 의사결정하는데도 쉽다라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컨플릭이 항상 많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러블이 생기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그리먼트가 중요하네요. 근데 어그리먼트는 우리 뭐 두 사람 사이 이런 우리끼리 관계인데 야, 너와 나 사이에 너 사이에 뭘 그래. 다 알아서 그때가. 근데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둘이 사인하자 그러면 잘 사인해. 근데 문제가 터져버렸을 때 이런 문제를 위해서 퓨처를 위해서 우리 이런 걸 좀 계약서에 넣읍시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미 주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 어그리먼트를 만들 거 아니냐. 만들죠. 그러니까 벌써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만들고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맞아.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으면은 투쟁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어그리먼트를 갖다 놓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코트로 가기 전에. 네. 비즈니스를 해다가 동업자들끼리 코트를 가면은요 100%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이 증폭이 되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 비용은 재판 비용대로 쓰고 그것보다는 비즈니스대로 안 이미 되고 상할 대로 다 상해버려.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도 전에. 그러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그리먼트. 네. 그다음에 근데 어그리먼트도요, 사인을 안 해주면요, 이 항목 넣자. 싫다 그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지. 그럼 파트너십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네. 그래서 어떤 데는요, 무슨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뭐가 필요합니까?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요즘 구글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름 석자, 지분 얼마, 내가 돈 얼마 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갈등이 있었을 때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맞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우리 최 회장님하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내가 사망할 경우에 내 지분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편이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운영하기가. 근데 내 아들한테 간다고. 근데 아들은 우리 최 회장님하고 잘 몰라. 1세와 2세야. 맞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쪽 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실 때는 상대방이 어떤 가격으로 사겠다. 아니면 안 되면 페어 마켓 밸류로 사겠다라는 조항이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 우리 자녀들은 밑도 끝도 없이 최 회장님 그거 돈 준다는 건요 너무 적어요. 2배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조그만하게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또 돈을 들여가면서 어그리먼트를 하라는 건 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느 단계 그래도 좀 해놓으면은 분쟁이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파트너십 깨지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깨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원수가 돼. 최고로 좋은 친구가 배신자가 서로 돼버리고 부모 형제 간에 말도 안 해버리고 따로 만나면 서로 씹고. 근데 이 파트너십은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트너십 자체는 세금을 내는 텍스 리턴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포메이션을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죠. 이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해서 토탈 수입은 100만 불이다. 그다음에 95만 불은 경비로 나갔다. 그 5만 불이 남았다. 그 5만 불에 뭐 임추대기가 2만 5천 불 또는 이현주 앵커님께서 2만 5천 불을 가져갔다라고 해서 파트너십 텍스 리턴은 텍스 리턴 하기만 하죠. 인포메이션 텍스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거기다 세금 내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인컴을 소유권에 따라서 내가 50%를 가지고 있으면 5만 불에 2만 5천 불을 내 소득으로 넣고 상대방도 2만 5천 불을 넣어서 개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 보고를 한다. 내가 딴 데 가서 W2폼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K1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내 소득에 비례한 인컴을 같이 합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면 되죠. 그 K1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K1이라고 불러요. 파트너십인 경우에. 파트너십에서. 그럼 회사 자체가 세금 보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내요. 왜냐하면 세금 보고를 개인이 다 내는데 그러니까요. 회사까지 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코퍼레이션으로 들어가면은 그 해석이 조금 달라요. 이제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또 해서. 그러니까 회사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말고 다른 분들은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많이 하나 보네요. 그게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내가 이야기할 때 CT 텍스나 이런 건 없겠네. 왜? 파트너십은 CT 텍스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왜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건 다 있죠. CT 텍스는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주는 텍스예요. 개인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야.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건 내야 된다. 그건 내야 된다. 그건 실이. 그다음에 뭐 세일스 텍스가 있다. 그러면 세일스 텍스는 파트너십이 내는 거고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안 낸다는 것이지 라이센스 피나 그다음에 그 세일스 텍스 걷어들인 것을 내는 것은 소득세하고는 다르다. 그런 상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